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2022년 5월 6일 주식시황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으로 수익 내기 위해서는 재료 분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재료 분석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속도가 빠르면 유튜브 재생 속도를 0.75배속으로 설정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금요일날 상승했던 종목과 하락했던 종목의 키워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수소법 개정안 통과 소식에 수소 관련주가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목요일부터 나왔던 이슈인데 미국 5G 대규모 수주로 5G 관련주가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전 지사 민주당 인천 계양을 공천 확정이 나왔습니다. 시간 외에서는 중국이 현재 코로나가 좀 심각한데 이 코로나 통제를 위해서 제로 코로나를 10월까지 이어서 한다라는 그런 이슈로 돼지고기랑 그다음에 닭고기 관련주가 시간 외에서 상승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수소법 개정안 통과 소식에 따른 수소 관련주가 상승을 했는데요. 지난 4일에 수소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본회의 의결만 통과를 하면 되는데요. 이 본회의 날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나중에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소 관련주 같은 경우는 다수 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통과를 주도한 상황이기 때문에 본회의 의결도 순조로울 예정입니다. 관련주로는 이제 부산주공, S퓨어셀, 두산퓨어셀이 있는데 부산주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기계 업체로 농기계를 생산하는 업체로 엮이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최근 상승한 이유가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수소트럭 모델의 브레이크 품목을 공급하는 그런 업체로서 수소 관련주로 엮여서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S퓨어셀 수소 연료 전지 전문 기업으로 이제 연료 전지 핵심 기술을 보유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첫 번째 이제 부산주공을 봤을 때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5월 3일부터 해서 4일, 그다음에 6일까지 해가지고 3일 동안 크게 상승을 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 움직임 자체는 꽤나 괜찮고 오른쪽이 일봉, 왼쪽이 주봉인데 여기 제가 선을 이렇게 그었는데 이 구간이 어디냐면은 앞에 있는 이런 그동안 넘지 못했던 저항대를 제가 선으로 그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을 강하게 아침에 보시면 갭 상승으로 시켜놓고 갭이 아침에 이제 퍼센트가 상승을 하면서 이런 구간 위에서 주가가 이제 시작을 하고 나니까 이제 떨어지려고 할 때 떨어지다가 이런 정고점을 바로 이제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을 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동안에 이제 수소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계속 하락을 이제 하다가 드디어 이제 국회에서 수소법 관련된 개정안이 이제 나오고 이제 수소가 이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개발이 조금 더 원활해지는 그런 법들이 나오게 되면서 수소 관련주들이 하락을 했다가 요즘에 이제 크게 상승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부산주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에는 수소 관련 대장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이 종목을 이제 관심 종목으로 저는 설정을 좀 해놓고 제 스타일상 이렇게 일단 관심 종목으로 선정을 하되 다음날에 추가적인 움직임을 확인을 한 뒤에 나중에 떨어질 때 이제 매수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매매하는 종목들이 안랩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크게 상승을 합니다. 이렇게 상승을 할 때 분명 관심 종목 선정을 하면은 이렇게 상승을 하는 구간을 저는 이렇게 주식시황 리뷰로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선정을 해놓고 볼 텐데 이렇게 상승하는 곳에서는 매매를 안 합니다. 이렇게 상승할 때에는 매매 안 하고 이제 하락을 할 때 이런 하락 구간에서 떨어지는 구간에 이제 매수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그걸 위해서 관심 종목으로 이렇게 선정을 해놓는 겁니다. 다음에 S퓨어셀 같은 경우 이제 120선을 돌파를 해주는 이 회색선인 120선을 이제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아직까지는 이 S퓨어셀을 봤을 때 이 주봉에서도 봐도 역배열인 모습이 강합니다. 그동안 수소 관련주가 이제 상승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역배열로서 많이 빠졌는데 지금 한 번에 이런 상승 파동으로는 이런 앞에 있는 저항대를 바로 돌파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S퓨어셀, 두산퓨어셀도 같은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그 두산퓨어셀은 또 S퓨어셀보다 좀 더 안 좋은 움직임인 게 20주선이 있습니다. 20주선을 이제 돌파조차 못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져서 아직까지 이게 하락 추세에서 한 번에 지금 돌리기는 조금 더 힘들지 않나.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일단 수소 관련된 종목으로 보면은 부산주공 같은 경우에는 아까 봤던 이런 박스권을 크게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차라리 수소 관련된 종목을 보려면은 이런 부산주공을 좀 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그동안에 이 박스권을 만들면서 잠깐 축소를 해서 보면은 박스권을 만들면서 이런 거래대금이 들어왔던 거는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매집을 한 모습에서 이 구간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하락을 할 때 이런 전고점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최근에 유니크도 수소 관련주로 해가지고 앞에서부터 최근 박스권을 만든 뒤에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기도 했었고, 얘도 잠깐 주봉으로 봐서 이야기를 하면은 유니크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부터 이제 하락을 계속 이어가던 그런 역배열이고 하락 추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상승을 하면서 주가가 이제 최근에 상승이 나와줬는데 근데도 이 주봉에서 잠깐 보면 이런 구간, 이 많이 하락했던 구간에서 이 상승을 이렇게
하더라도 앞에 있는 저항대들이 이런 저항대 매물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저항대를 한 번에 뚫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상승을 하더라도 지금 구간에는 어느 정도 저항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저항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주봉에서도 윗꼬리가 나오는 모습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고요. 뭐 바로 이게 뭐 수소 관련된 이슈가 계속 나오면서 이런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상승을 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래도 이 매매를 하면서 지금 당장에는 이런 유니크라는 종목이 좀 단기 저항에 와 있구나라는 거를 염두에 두면서 차라리 이 종목이 좋은데 근데 뭔가 가격이 좀 애매하게 좀 높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고점인 구간인 것 같은데라고 생각이 들면은 나중에 천천히 떨어지면은 그때 떨어지는 구간에서 매수를 해도 그러니까 매수를 한다 생각을 해도 매수 기회는 충분히 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 매매를 한 종목 그리고 내가 신규 매수를 할 종목이 이 단기 저항 그러니까 고점 구간에 와 있냐 아니면 저점 구간에 와 있느냐라는 거를 먼저 파악을 하고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삼성전자 미국 5G 대규모 수주로 5G 관련주가 상승을 했고요. 미국 기업인 DC 네트워크의 대규모 5G 통신 장비 공급사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에 상승을 했습니다. THQ가 이제 상승을 했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리오프닝 관련으로 면세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 2021년 12월에 5G 안테나 수주를 확보를 했고 미국 내 안테나 시장 점유율을 확대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규모 자체는 11억 원이라서 사실 좀 작은 수준인데 그래도 앞에 미국에 5G 안테나를 공급했다라는 이슈로 해가지고 지금 삼성전자 이런 수주 이슈랑 같이 엮어서 보면은 그래도 괜찮은 재료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론이 수요일 날에도 추가적으로 상승했다가 이제 금요일에도 좀 상승을 했습니다. 보면은 THQ 그래도 바닥권에서 계속 하락을 했던 그런 모습에서 오랜만에 이런 상승이 나와줬고요. 일단 거래대금 자체가 좀 적은 종목입니다. 워낙에 이제 뭐 시가총액도 그래도 시가총액이 천억이 되긴 되네요. 근데 일단 거래대금 자체가 평소에 많이 안 터지는 그런 모습이었고 일단 이 종목이 상승을 더 추가적으로 하는지 좀 보면서 거래대금이 터지는 걸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루온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 날 먼저 상승을 했다가 이제 금요일 날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고 이런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은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5G 종목들이 그동안에 역배열이었는데 이제 좀 상승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은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새롭게 이제 5G가 연속적으로 더 상승을 하는지 확인을 좀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전 지사 인천 계양을 공천 확정이 되었다는 소식에 상승이 나왔습니다. 7일 날에 이제 토요일이죠. 국회의원이고 보궐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보궐선거 인천 계양을 전략 공천이 되어서 관련주 GL팜텍과 토탈소프트, 프리엠스가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일단 이재명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대선 후보로서 2등을 했지만 일단 그 지지율 자체는 좀 높은 상황에서 2등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특히나 인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제 더불어민주당 강세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게 큰 이변이 없을 경우에는 당선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에 이제 관련주가 좀 상승을 했고 GL팜텍 같은 경우에는 이 자회사인 GL파마가 여성 호르몬제 품목 허가를 취득하면서 상한가를 갔는데 근데 이것 말고도 원래 예전에 이재명 지사 그 관련된 주로 엮여가지고 상승한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은 GL팜텍입니다. GL팜텍을 봤을 때 진짜 모습을 보면은 너무너무나 이제 좀 시가총액이 800억인데 좀 더러운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런 윗꼬리가 많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테마가 엮여가지고 상승을 하면은 이런 종목들이 가벼워서 이 상승이 크게 나오는 경우들도 발생을 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얘도 주봉에서 봤을 때 이런 역배열인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상승을 하더라도 계속 역배열의 특징은 이 저점이 있으면은 저점이 계속 깨집니다. 저점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고 고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추세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고점이 계속 낮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역배열의 모습이고요. 이제 역배열의 모습은 이런 위에서 고점 매물대가 이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을 하려고 하더라도 이런 윗구간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본전가에 오면은 팔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많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올라가더라도 저항대에 막히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큰 관점에서 확인을 했고 그러면은 이제 세세하게 일봉으로 잠깐 봤을 때 이런 종목의 그 역사라고 하죠. 앞에서 이렇게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렇게 윗꼬리를 쉽게 잘 만들어줍니다. 이 윗꼬리라는 게 상승했다가 결국 빠진다는 겁니다. 당일에 상승을 시켰지만 결국에는 뭐 10%든지 20% 이렇게 또 빠지는 그런 종목들이 윗꼬리가 만들어지는데 이런 모습은 이 세력의 특징입니다. 이런 세력의 특징이 있는 종목들은 참 매매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뭐 금요일 날에 상한가를 가서 뭐 이런 모습이 만들어졌지만 뭐 다음 날에 갭이 뜨면서 상승을 하더라도 또 언제든지 윗꼬리를 달고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사실 볼 필요, 얘가 이제 대장으로 가게 되면은 봐야 되는데, 당장에는 뭐 월요일 날 움직임을 좀 더 파악을 해가지고 뭐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토탈 소프트도 이제 상승을 좀 했고요. 얘도 똑같이 아직까지 역배열입니다. 20주선을 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프리엠스,
코이즈 그 다음에 수산 INT가 엮여서 좀 상승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일단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으면 결국 이게 또 정치 이슈로 해가지고 여론조사 결과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제 한 달 남았으니까요. 그다음에 개별주로는 영풍재지, 그다음 대한전선 우진이 상승을 했고, 영풍재지 같은 경우에는 작년 1월부터 그 매각 그 소식이 계속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제 펄프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이 종목이 계속 좀 조금씩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그다음 저런 매각 이슈 기대감으로 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 그다음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전 관련주가 최근 다시 살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전선 이게 원전에도 이 전력 케이블이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런 케이블을 또 이제 이런 대한전선 같은 전선업체에서 그 생산을 해가지고 수주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엮여가지고 좀 상승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거래대금이 1조 원이나 터졌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강한 거래대금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 우진도 이제 얘는 좋은 모습입니다. 얘를 이제 또 관심 종목으로 좀 선정을 좀 할까 싶은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주봉으로 봐도 제가 전에 선을 한번 그었는데요. 이 1,800원 구간이 그동안에 넘지 못했던 저항 구간이었습니다. 예, 말이 꼬이네요. 저항 구간으로 최근 이 2021년 7월부터 해가지고 11월까지 이런 저항 구간을 넘지 못했다가 그 최근에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원전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이런 구간을 돌파를 해줬다라는 겁니다.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이제 일봉으로 봐도 이런 윗구간에서 박스권이 만들어졌는데 이 박스권을 이제 넘어주면서 52주 신고가를 이제 달성을 한 그런 상태고요.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원전 관련 이슈가 또 있을 거고, 충분히 이제 떨어지게 되면 저 이게 일단 위에서는 안 살 겁니다. 위에서는 안 사고 떨어지면은 이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진짜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종목을 좀 좋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락했던 종목들 특징을 보면은 한국 BNC가 이제 하락을 좀 했습니다. 그 한국 BNC가 예전에 이제 경구용 치료제 얘기가 나오면서 대만의 바이오 기업인 골든 바이오텍과 이 안트로퀴놀로를 이제 생산하기로 했는데 이제 임상 결과가 별로 묘연해지고, 그다음에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작년부터 나왔던 내용인데 이런 피로감이 겹쳐가지고 하락을 했고요. 근데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이제 게임 본연의 재료가 아니라 NFT 그다음에 이런 P2E 관련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하락이 나오는 모습이고, GS 리테일 같은 경우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에서 27.2% 감소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8%가 하락을 했는데 이 보호예수 해제 소식에 하락을 좀 했고요. 이런 보호예수가 해제가 되면서 기관의 물량이 시장에 풀리고 하면서 하락이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영상은 이렇게 좀 마칠 거고, 제가 유튜브용 계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1,000만 원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제가 이제 방법을 알려드린 단기 스윙이나 그리고 지금 유료 리딩 하는 것들, 그 일별 실현 손익이 나오게 해서 영상을 이제 띄워야 되는데 제 영상 자체가 매매하는 방법 자체가 이제 단기 스윙이다 보니까 매일매일 매도가 나오고 이러진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런 식으로 당일에 뭐 수익률이 이렇게 찍힙니다. 지금 보면은 마이너스죠. 한 마이너스 1% 좀 안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한 2주 뒤에는 이제 플러스로 바뀌면서 좀 수익으로 전환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계속 이렇게 영상 찍으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금액 자체는 작게 했는데 이걸 보면서 제가 알려드렸던 이런 단기 수익 매매 방법이 그래도 매매하기에는 괜찮구나 라는 거를 조금만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하게 수익 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런 걸 보면서 나도 이제 바닥이가 알려줬던 단기 수익으로 매매를 하면은 좀 수익이 나겠구나, 그런 걸 보면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